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구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P2P 랜딩 플랫폼인 랜딩 클럽의 대출 데이터 분석 및 분류 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은 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 대출자의 상환 여부를 분류 후 랜딩 클럽의 비즈니스 전략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랜딩클럽이란 P2P 대출 플랫폼으로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개인 투자자와 대출 희망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출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편리한 투자 제한 서비스 및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랜딩클럽의 수익 구조는 대출자에게서 받는 대출 수수료와 투자자에게서 받는 서비스 수수료로 크게 두 가지의 수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사 대출 승인 기준으로 분류된 대출 승인 고객 중에서도 일부 상환 실패 고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률 하락, 고객 신뢰성 하락 및 고객 이탈을 야기합니다. 이에 저희는 대출 미상환자 고객을 줄이고 더욱 정확한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류 모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진 분류 모델을 개발하여 신용 위험 최소화, 투자자 신뢰 강화, 수익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델 개발 전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총 151개열 200만 개 이상의 행으로 그중 추려진 주요 데이터는 24개 칼럼과 약 130만 개의 행이 있습니다. 이 중 신용등급인 서브그레이드, 대출 금액인 론 어마운트, 부채대 소득 비율인 DTI 등 중요 칼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칼럼들 중 결측치 행이 너무 많거나 데이터 정제, 대체 또는 세그멘테이션이 어려운 칼럼들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상치 처리는 먼저 불가능한 데이터를 제거하였고, G스코어 방식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만 해당 데이터는 대체로 롱테일 분포를 띠고 있어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 IQR과 Isolation Forest로도 이상치 탐색을 해보았으나 그중 정말 이상치로 판단되는 데이터는 없었기 때문에 따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치 처리 후에 인코딩이 필요한 칼럼들은 종류에 따라 순서형 또는 원핫 인코딩을 적용했습니다. 데이터 인코딩 후 원핫 인코딩으로 인해 칼럼 개수가 다소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EDA입니다. 가장 중요한 종속 변수 분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0은 대출 상환 고객, 1은 채무 불이행 고객으로 나뉘었는데요. 정상 채무자와 비정상 채무자 간 데이터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등급은 중간 정도에서 양호 수준의 비율이 분포가 가장 높았습니다. 주택 형태 중 mortgage, 주택담보대출과 렌트, 임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출자의 소득 정보는 대부분 외부 자료를 통해 확인, 소득 검증이 완료된 신청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소득 미검증 상태인 대출자도 일정 수준 존재하였으며, 대출의 신뢰도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목적 중 빚 상환이 압도적으로 높고 신용카드 상환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대부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속형 변수의 대부분은 오른쪽 꼬리가 긴 롱테일 분포를 보이므로 소수의 높은 값들이 전체 평균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그 변환을 적용하여 극단값의 영향을 줄였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극단값이 덜하거나 정기 분포에 가까운 형태의 데이터들은 로그 변환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칼럼 데이터 타입에 따라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속형과 연속형 변수들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서로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변수들은 다중 공선성 방지를 위해 파생 변수로 합쳤습니다. 연속형과 이분형 데이터는 포인트 발 시리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중 이자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출 상환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상관관계가 0.26 정도로 약한 편이지만 p-value가 0인 것을 보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범주형과 범주형 간의 상관관계는 카이-스퀘어 테스트로 독립성을 검증했는데 모두가 유의한 관계가 있으므로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미상환 클래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클래스의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았는데요. 대출 미상환자 중 대출 기간이 길고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했으며, 대출 목적 중 스몰 비즈니스가 많은 것으로 보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수입의 변동성이 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계적으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된 범주형 칼럼 중 대출 기간이 크레이머스 피 0.176으로 상환 상태와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데이터 비율을 확인했을 때 대출을 완전 상환한 고객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체 비율이 60개월일 때 30개월 대출보다 대출 연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신용 등급과 채무 상환의 관계는 크레이머스 피의 비율이 0.262 정도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상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출 목적에 따른 상환 여부는 크레이머스 피 0.1 정도로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여러 목적에 따른 대출 비율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크레이머스 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0.0에서 0.2로 낮게 나오는데 이는 상관관계가 단순히 두 변수만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소득, 신용점수, 경기 상황, 금리, 소비 성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요인 중 두 변수의 상관관계만 보면 관계가 약해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모델링입니다. 데이터 분할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stratify equals y로 클래스 비율을 유지하며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주었고 그 후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거리 기반 모델에 필요한 스케일링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분류 목표는 대출 미상환자를 최대한 분류에 걸러내는 것으로 채무 불이행자를 정상 대출자로 잘못 분류하는 이종 오류를 대표하는 리컬 지표를 주축으로 삼았으나 리컬과 프리시즌 모두 너무 낮을 경우 고객층이 과다 손실되거나 대출 미상환 건수가 너무 많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두 지표의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를 최우선 지표로 지정했습니다. 분류 모델 선정에서는 대용량 데이터에 맞지 않는 KNN, SVM과 모든 변수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나이프 베이스는 제외하고 진행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분류 모델의 기본 하이퍼 파라미터로 초기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하여 베이스라인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는 전반적으로 가장 높고 서로 비슷한 성능 패턴을 보였습니다. 다수의 모델에서 ROC AUC가 0.7 정도인 것을 보아 분류 능력 자체는 있으나 불균형 데이터에서는 소수 오류만 나도 F1이 크게 떨어지므로 지표 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시전 트리와 KNN 클래시파이어는 일부 지표에서는 강점이 있었으나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F1 스코어가 비교적 낮아 안정적인 분류 성능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KNN 클래시파이어는 성능이 비교적 낮으며 계산량이 많아 적용 모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성능을 높여보기 위해 랜덤 서치 CV와 Stratified K-폴드를 사용하여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튜닝 후 앙상블 부스팅 모델들의 성능이 로지스틱 회귀 및 랜덤 포레스트보다 높아졌습니다. 다만 F1이 가장 낮은 라이트 GBM은 리프와이즈 트리 성장 방식이기 때문에 학습 속도는 빠르지만 중요한 소수 클래스에 대해 덜 일반화된 예측이 될 수 있어서 리컬이 현저히 낮고 F1도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 상위 3개 모델 중 성능이 가장 좋은 부스팅 모델인 XGBoost와 비교적 간단한 모델인 로지스틱 회귀로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데이터의 클래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오버샘플링인 스모트와 언더샘플링인 랜덤 언더샘플러를 적용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스모트보다 랜덤 언더샘플러로 데이터 불균형을 완화했을 때 미약한 성능 상승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 스모트는 소수 클래스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생성하여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XGBoost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거티브 클래스는 정밀도가 높았고 포지티브 클래스는 재현율이 0.68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재현율은 높아 포지티브 케이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정밀도가 낮아 오탐이 많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정확도는 0.63, F1 스코어는 0.43으로 낮은 성능으로 판단되며 ROC, AUC 0.71로 랜덤 분류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편이나 실전 적용에는 포지티브 클래스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PRAUC는 소수 클래스의 예측 성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클래스 불균형 데이터의 유용한 지표입니다. 해당 모델에서 PRAUC는 0.38로 포지티브 클래스 분류 성능은 제한적입니다. 모델이 소수 클래스의 예측에서 정밀도와 재현율을 동시에 높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KS는 우량 집단과 불량 집단의 누적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KS 통계값이 약 0.32로 모델이 낮은 수준의 분류력을 보유하며 모델이 양음성 클래스를 거의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모델의 분류 기준 임계값이 낮을수록 리컬이 높고 임계값이 높을수록 프리시즌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임계값 0.5에서 F1 스코어가 최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의 성능은 XGBoost와 거의 동일했으며 그에 따른 지표들의 해석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해당 모델 역시 클래스 불균형 영향으로 양성 클래스로 분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처 중요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처 중요도는 각 칼럼이 모델의 예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위 그래프는 전체 칼럼, 아래 그래프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서브그레이드를 제거하여 나머지의 분포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XG부스트 모델은 대출자의 신용점수, 이자율, 월별 상환금액 등 실제로 중요도가 높다고 예상했던 칼럼들의 피처 중요도가 높았습니다. 샵을 이용하여 각 피처의 기여도를 더욱 자세히 보면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모델 예측값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XG부스트와 로지스틱 회계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복잡도가 다른 이 두 모델의 성능이 비슷한 이유는 샵 디펜던스 플롯에서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델이 복잡한 비선형 구조보다는 선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계 모델과 XG부스트 모델 간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의 피처 중요도 역시 신용등급 및 현재 주거비 렌트 유무 등 XG부스트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왔던 칼럼들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두 모델은 구조와 작동 방식이 다르므로 피처 중요도가 달라진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샵 분석 역시 신용등급이 높고 채무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확률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모델 예측값에 기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지스틱 회계에서도 역시 데이터가 대부분 선형 관계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후에도 모델의 F1 스코어가 가장 낮은 큰 이유는 데이터 불균형 및 과적합으로 판단됩니다. 두 그래프는 XG부스트와 로지스틱 회계의 러닝 커브 그래프인데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F1 스코어는 높은 반면 테스트 데이터에서만 성능이 유독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모트, 랜덤 언더 샘플러 등 데이터 불균형 완화 장치를 사용했으나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클래스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테스트 데이터에서만 모델 성능 저하가 발생했으며 모델의 일반화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해 보기 위해 니어미스와 토맥 링스와 같은 다른 언더샘플링 기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전체적으로 성능이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방법 모두 데이터의 다양성과 분포 특성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성능 개선을 위해 XGBoost 모델의 맥스텝스를 조정해 보았지만 성능 변화는 미미했으며 F1과 리컬 지표 기준 파라미터가 우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지스틱 회계에도 맥스텝스와 맥스이터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과적합을 방지해 보려고 했으나 이 역시 변화가 미미했으며 기존 파라미터가 우세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모델 활용 전략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현재 모델 성능은 F1 스코어 0.43으로 불균형 데이터 때문에 낮은 성능을 보이나 그래도 무작위 분류보다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현재 모델은 리컬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대출 미상환자를 폭넓게 감지하는 스크린 도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추후에는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증강으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A/B 테스트를 적용해 실용성 검증 및 추가 개선 방안 도모가 필요합니다. 분류 모델 활용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출 미상환자로 분류된 고객에게는 추가 서류 요청이나 상세 심사를 진행하는 차등화된 대출 심사 프로세스. 미상환 예측이 되는 높은 위험 고객에게는 추가 심사 후 단계적 대출이나 맞춤형 상환 계획을 제안하는 맞춤형 금리 및 상환 계획. 상환 어려움 징후가 발견될 때 상환 알림, 고객에게 재무 상담 등 선제적 관리 서비스. 또 마지막으로 마케팅 및 영업 전략 최적화로 위험도에 따른 세그멘트별 다양한 대출 상품 개발 및 맞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이 낮은 모델이므로 의존도를 너무 높이지 않도록 하고 실제 적용 시 금융권에 관련된 법적, 윤리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모델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신용평가와 결합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확장시키고 자사 대출 승인 기준을 조정 및 재심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구조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